예, 6월 29일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목요일날 장 마감의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사실 저도 마음이 그래요. 비가 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외국인 이 수급 플레이가 너무 좀 심하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또 오늘 원인을 다 찾으면 저도 아침에 제가 중국 얘기 좀 들었을 거예요. 중국 위안화가 약해도 너무 약해요. 뭐 그동안 중국을 살린다, 뭐 인터내셔널 온갖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뭐 유럽도 필요하니까 미국도 디리스킹 한다 이랬는데 어쨌든 뭐 의지랑 모양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정시든 환율이든 숫자가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달러 대 위안화가 지금 7.24로 고가를 뚫어버렸어요. 제일 약세로 가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오히려 이제 미국 나스닥보다 2차 전지로 엄청 잘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혜도 보면서 오늘 반도체도 좋았잖아요. 원래는 반도체가 좀 더 강하게 다른 외세에 별로 영향 안 받고 독자적으로 참 잘해오던 증시인데 이런 외국인 선물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특히 이제 중화권의 이머징, 물론 MSCI를 따지면 우리나라 여전히 중화권 이머징 증시입니다. 아직 선진국 아니에요. 그런 영향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매기는 별로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장이 되게 좋으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 드리는 게 신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시장을 얘기 드리는 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뭐 당시세로 이렇다 저렇다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시장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저처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로 플레이 이렇게 하잖아요. 현물, 그래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현물이 아니고 선물로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을 2,500 중반 밑으로는 과매도권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좀 약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코스닥이나 이쪽이 좀 약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세에서는 결국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계속 우리 작년부터 제가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거의 큰 추세를 별로 틀린 적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쯤에서 바치가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매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중국이 워낙 빌빌대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조금 강한 편이죠. 그건 괜찮지만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다 지금 선물 같은 걸로 애들 리스크를 대비하는 거예요. 선물 때리니까 장 자체가 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하더라도 선물이 지금 아침에 쭉 땡길 때 괜찮다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매수 괜찮았고 그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선물을 쭉 줄여버려. 그러니까 매수가 다 줄어버리고 다시 빌빌빌 됩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중국이다 뭐다 핑계는 대고 있는데 큰 추세상 성장이나 어닝이나 우리나라 큰 추세는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지수대에서는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멘탈 잡고 계세요. 아침에 말고는 실적이 괜찮았고 제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장이 이제 시장이 정말 매매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면 제하고 같이 보이면서 이제 포트를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오히려 반도체 좀 늘리고 딴 거 좀 줄이고 하면 되는데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매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추세를 보고 이렇게 뚝뚝 드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정말 아니다 싶을 때까지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단기 변동성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멘탈이나 시장 얘기 좀 드렸고 지금 어쨌든 곧 어닝시장 나오게 되면 좀 기대를 하시자고요. 자, 반도체는 오늘 괜찮았어요. 마이크론 때문에 괜찮았고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사실 그 전까지도 빌빌렸는데 야, 마이크론 보니까 AI 수혜를 받네 이렇게 된 거죠. 보시면 딱 강하죠. 20일선도 깨졌는데 어제 오늘 올려버렸죠. 그리고 외국인이 팔다가 어제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왔죠. 오늘 많지는 않았지만 뭐 조금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20일선 얹힌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그냥 절대적입니다. 선불옵션 같은 파생에서는 외국인의 승률이 98%, 99%예요. 질 수가 없어요. 단기로 볼 때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겁나게 하고. 자, 그러면 현물에서는 중장기로 볼 때는 얘들이 항상 수익을 나는데 욕을 안 하고 싶어도 한마디만 할게. 연기금이 너무 못해요.
우리나라 내부 수급 중에 펀드는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개인들이 간접 투자 안 하시니까. 그럼 연기금이라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그냥 요걸 해봐야 저도 몇 년째 하고 있지 뭐 의미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 수급 현물 그냥 선물 보는 게 분석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연기금이 사실은 뭐 얘기한다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별주로 드렸던 기가비스 요거는 뭐 활용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매도는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장일이 안 좋을 때 이제 개별 종목들이 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도 10% 올랐다가 또 4% 빠졌다가 계속 이런 패턴이 가죠. 그냥 변동성이 큰 애야. 성격이 원래 이렇습니다. 뭐 누가 뭐라 할 건 없고. 하지만 제가 5일선 버티면 들고 있는 거죠. 근데 5일선 버티고 있는데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 단기로 팔 수 있습니다. 한 10% 넘어가면 팔 수 있는데 뭐 10% 내외에 있기 때문에 공시로 드리진 않았고요. 뭐 슈팅 나오든지 하면은 뭐 이러면 되고 5일선 버텼으면 들고 가면 됩니다. 뭐 그런 패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뭐 약 오를 정도로 계속 잘 오는 게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사실 또 너무 잘 가니까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데 그냥 원리예요. 공부상을 봐두세요. 지금 반도체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대장주입니다. 사실 이게 대장주예요. 오늘 단기로 슈팅이 좀 나왔죠. 한 17%까지 올랐었는데 단기로 좀 팔더라도 파는 게 아니죠. 왜? 5일선 버티잖아요. 자, 우리가 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좋았던 한번 요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에코프로가 10만원짜리 80만원 갔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의 안 팔았어요. 장중에 조금 팔아드리고 80만원대 좀 팔아드렸죠. 20만원 요때 팔아드렸고. 그 패턴이 뭐냐면 10만원부터 보시면 5일선 깨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깨집니다. 살짝 페이크는 주죠. 안 깨요. 깨더라도 20에서 살아있죠. 약한 20선 건드리는데 이건 안 건드리죠.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팔아드렸을 때 40만원 다 팔아드렸을 거예요. 조금 이게 이렇게 꺼지니까 일부러 한번 차익실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제가 갖고 있는 패턴을 아시겠죠. 지금 반도체 쪽으로 힘이 조금 가다 보니까 유스페타시스가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반도체를 비중을 늘린다고 말씀드리고 공식으로 아직 못 늘리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실적도 봐야 되고 삼진 실적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의 엔비디아가 쏠림이 과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봐야 되고 그 다음 AI 같은 케이스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용도 봐야 되고 이런저런 머리 복잡한 것 때문에 저도 지금 아직 반도체를 팡팡 못 늘리고 있어요. 뭐 지금 뉘앙스는 조금 반도체 쪽 가는 게 시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도 아니고 뉴스도 아니고 그 시장 흐름 따라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버티고 들어가고 확산이 되잖아요. 이게 사실 시장을 보는 실전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는 뭐 그렇게 반도체에서 1등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성현지도 보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무겁지만 정석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은 깨지고 꺼졌지만 이실 버티니까 또 올라오죠.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큰 애들이 좀 무겁게 가는 종목이에요. 아주 2만원 하면 걸릴 것 같고요. 자, 프로텍터 보시면 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자, 문제는 2차전지가 여전히 좀 약해요. 하지만 오늘 대형주들 코스피나 코스닥 에코프로 보시면 일부 외인 매수 좀 들어왔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외국인 선물 좀 들어왔을 때는 힘이 상당히 강하게 받고 5% 6% 한 5%까지 올랐었는데 뒤에 이제 시장이 빠지고 반도체로 좀 가다 보니까 힘이 좀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걔들도 똑같이 좀 떨어졌습니다. 변동성. 하지만 에코프로 자체가 아직 추세가 괜찮고 성장이나 어닝에 기대있기 때문에 좀 믿고 좀 같이 가보시고요. 이거는요. 자, WCP도 개별주 드린 건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장중 우리끼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변동성 큰 거를 감안해라. 제가 기준을 한 7만원대 선을 꺼놨지만 아래 꼬리 막 달죠. 그러니까 변동성 큰 애예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헷갈리게 하는 종목이고, 반도체가 좋아서 기가가 오늘 괜찮았지만 얘는 오늘 2차전 약했다 보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슈팅 나온 게 아닙니다. 박스 살아있으면 좀 더 보셔도 돼요. 갖고 있는 거는. 자, 나머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자동차는 시장 기준으로 괜찮았습니다. 버티고 있어서 지수를 제가 괜찮게 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4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엔터가 JYP가 그때 조정을 좀 받아서 비중을 줄였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는 들고 있고 제가 12만원 껐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안 빠지거든요. 반등을 줄 거예요. 일자 반등 될 수 있는 가격이 12만원 초반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 여기 버티면 반등을 줘서 위에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밑으로 꺼지면 비중 줄이시면 되죠. 그 기준선 꺼놨습니다. 엔터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이 좀 안 좋아서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 때, 자, 개별로 봤다 2구산업 아침에 제가 빠져 있는 거 페이크라 말씀드렸고요. 5,000원 버티면 그냥 우리 남았는 절반 있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자, T로보틱스도 개별주로 봤던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 조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5일선 버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시면 되는, 그냥 5일선 버텼죠. 그냥 홀딩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가 뭐 정통은 아닌데 첫날에 400% 온다고 개인들 많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 로또 심리를 많이 키울 겁니다. 여기서 한번 크게 먹어야지 하는데 오늘 정통주 오리를 많이 흔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공사가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서 안 하는 게 맞다 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공사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변동성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떠서 쭉 밀렸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한 15% 떨어졌어요. 만원 가다가 8,500원, 7,500원까지 빠졌는데 장이 워낙 힘이 없으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한 7,000원짜리를 바로 만원까지 한 30% 땡겨버립니다. 그렇게 저것들 치고받고 개인 붙이고 치고받고 개인 붙이고 다 팔아버려요. 한 몇십억에서 몇백억짜리 몇 개가 들어와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첫날에 400% 말은 좋은데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가면 그건 개 틀리기 좋아요. 앞으로도 신규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숫자에 몇 배 올라간 이런 거에 혹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관련해서 제가 롱숏 전략으로 안 하는 거, 조심하는 거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 많습니다. 동원하나텍, 뭐 진단키트 왜 하냐, 뭐 현대바이오는 변동성 크다, 카페24, 그 다음에 템베거 완성형 루닛, 그 다음에 양자역학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꿈비는 제가 보던 종목인데 이제 팔라 말씀드렸던 종목, 그 다음에 교육 관련 얘기 나왔을 때 애니능률 보시면 전부 다 변동성 크고 많이 빠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들 꼬시는 종목들이고, 돈 많은 애들이 한 번씩 짧게 치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S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시세만 보고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변동성 크다는 것들은 자기 성격이나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여전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는 괜찮았지만 외국인 선물로 흔들었고, 코스피 기준 잡지만 개인들 많은 코스닥도 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변동성의 끝에 조금씩 넘어갈 수 있는 오버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여전히 지수에서는 파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 봅니다. 중국도 약하긴 한데 이게 막 끄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조금 같이 보시죠. 어닝 시장까지 좀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